사실 그 차량이나 오토바이 정비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저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목욕탕 가면 있는 걸 그냥 쓰는 스타일이었지 딱히 화장품을 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샴푸, 크림, 세럼 같은 에센스 같은 것부터 해서 다 저희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 그걸 가급적이면 마케팅팀이나 아니면 개발팀 이런 곳에다가 제 느낌을 좀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상대도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나타났는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단 신뢰가 안 가요. 그런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사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H&B9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재덕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임상연구기관으로 국제 R&D 과제로 출발을 했다가 화장품 사업, 의료기기, 신약물질 발굴, 원료 R&D 사업이 회사의 지금 중점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부는 고려대학교에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는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이제 석박사를 해외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곁에 있으면서 한 1년 정도를 병원들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학부 때 동기들이 의사들이 좀 많이 되어 있었고, 바이오 쪽 분야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그런 선배나 후배 동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두 분이 사실 건강 때문에 이렇게 각 대학이나 또는 병원들, 지인들을 찾아다니다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바이오 창업을 경험하시던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에 들어가면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6년 정도, 비용으로 따지면 적게 들면 한 20억 정도, 많이 들을 때는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보니 화장품이라는 게 이 바이오 업계 쪽에서는 식약청의 인증 기준에 있어서 시간이 짧게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좀 빨리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다행히 이제 그게 잘 됐고, 저희가 홈쇼핑에 런칭을 하게 된 게 이제 첫 방송에서부터 이제 솔드아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42번 방송을 하게 됐고 36차례 정도 완판을 하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솔직히 글쎄요, 되게 예쁘게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싶지만 돈 문제였습니다. 날은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모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버텨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때는 대출을 24개까지 유지를 해서 신용이 8등급까지 초고속 하락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월급 받으면서 직장생활 때 사실 행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4년 차를 넘어가던 시점에서 처음으로 외부 투자를 저희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14개 기관으로부터 시리즈 펀딩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저희 단계별로 실시하는 어떤 그러한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책 지원을 본인이 뭘 받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벗고 소상공인진흥센터, 중소기업청,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 4군데만 여러분들이 한 2번씩만 찾아가서 상담과 컨설팅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폭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잘만 하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을 그런 데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화 사업이나 또는 여러분들과 컨셉이 맞는 어떤 매치 서비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시작하는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의 수혈이라는 부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그걸 적절한 곳에 쓰고 그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경험도 없고, 제가 세일즈에 대한 사실 경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사장님이 HPNC 그리고 파이온텍, 피존 이렇게
이제까지 한 30여 년 정도를 이쪽 업계에서 계속 그 임원들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공장장님으로도 계셨고, 저에게 이쪽 화장품 업계로 데뷔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지인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분의 어떤 연륜과 사회적 인프라를 많이 소개받고, 단지 이제 제가 아직 그때까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사장님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모셔오기에는 조금 무거웠지만, 저희 회사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제 영입 1순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간 구애 끝에 저희 회사로 재작년에 모셔올 수 있었고요. 현재는 연구소를 총 3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장님들이 두 분은 미국에서 MD 앤더슨 병원이라는 곳에서 포닥을 하셨고, 한 분은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로 계셨고, 한 분은 삼성의료원의 임상센터 수석연구원으로 계셨는데, 그 두 분도 제가 스카웃을 하게 됐고, 테크니션으로 석박사들을 데려오고 하면서 그렇게 완성을, 인프라 R&D 그 역량을 제가 강화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4년 만에 저희 파이프라인을 완성이 되고, 이제 후보물질이 발굴이 되면서 해당 교수님들을 다 스카우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약을 개발하는 회사이지만 무엇보다 실질적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어필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가 좀 해외 발주 같은 것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사장님을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나이가 한 60 정도 안 되셨는데, 저에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기를 제가 되게 꿈을 재미있게 꾼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사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꾸고 싶은 꿈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되게 멋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좀 더 의욕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자신들의 꿈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능동성이 보일 때, 제가 집 1층 창고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혼자서 했는데, 그 창고에서 하던 게 점점 이렇게 커지고, 함께하고 있는 제가 제 손으로 뽑았던 저희 직원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얼굴을 볼 때마다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 기획 단계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투자기관들이 싫어하든 주주들이 싫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데이터에 대해 정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남한테 건네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했던 예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뭐 심오한 어떤 철학을 갖고 하기보다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을 지키자. 그게 저희가 연구 기획 단계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연구소장님들께서 되게 평생을 학자로만 사셨던 분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는 철학 자체가 서로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좀 손발이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책임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딱히 뭐 누굴 만날 인프라도 없는데 그냥 오늘은 늦게 일어나지 뭐 점심 먹고 나가지 뭐, 이런 생각 한 번, 두 번이 사실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사실 가장 큰 건요, 사탕발림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열정, 진지성, 실행력, 그리고 결과입니다. 저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최소한의 신뢰 기반,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창업을 한다면 사람에게 쏟는 정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많은 장애들을 사전에 걷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